우선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건 인쇄물을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스티커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는 이제 뭐 글씨를 안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인쇄물 뭐 설명문, 포스터 이런 거를 작업을 하실 때 글씨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글씨가 아시다시피 폰트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폰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가 만약에 경고딕이다. 그래서 경고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인쇄소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인쇄소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인쇄소에서 열어봤을 때 내가 사용한 폰트가 그 인쇄소에도 깔려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폰트로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폰트가 그 인쇄소에 없는 폰트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굴림체로 변경이 돼요. 이제 어떤 컴퓨터든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폰트로 대체가 됩니다. 왜냐면 글씨는 보여져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지정된 폰트는 이제 이 인쇄소에서는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 글씨는 보기는 봐야 되니까 이제 굴림체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 지금 요거를 굴림체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굴림체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글씨로 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굴림체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지죠, 폰트가. 이거는 폰트가 굉장히 두꺼워서 멀리서도 이제 파악을 하기 쉬운 폰트로 제가 제작을 해놓은 반면, 이제 이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쇄소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씨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멀리서 봐도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 한번 가이드라인 한번 세워 볼게요. 이렇게 스타트 지점을 이제 찝어줬어요. 근데 일단 스타트 지점보다 좀 다르죠. 그리고 끝나는 지점도 가이드라인을 세워 볼게요. 이제 요 폰트로 사용을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폰트의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이걸 굴림체로 이제 변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요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글씨가 많이 들어가는 인쇄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이 안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하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이 굵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내용도 틀어지고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윤곽선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인쇄를 맡기기 전에 무조건 만약 내가 일러스트를 할 줄 몰라 해도 이 작업은 꼭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일 처음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글씨의 폰트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요 폰트랑 요거랑 똑같은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요거는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할 경우에 이렇게 커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글씨,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상태이고, 자,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폰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거랑은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점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씨의 형태대로 고정점이 하나씩 꼭지점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은 이 폰트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만들고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면 편합니다. 왜냐면 어디에서 열어봐도 전혀 문제없이 이 폰트 그대로 열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글씨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전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커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T로 이제 문자 도구로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 이 글씨는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도 이 글씨를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를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건 글자를 내용을 더 중간에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글자의 간격, 폰트 같은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 형태로 이제 외곽선이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없고 항상 어디에서 열어봐도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원래 이거에 대한 폰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폰트도 이제 노출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폰트로 제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할 경우에는 이제 문자에서 내가 어떤 폰트로 사용을 해서 이 글씨를 썼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웃라인을 하게 되면은 무슨 폰트로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고정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웃라인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것만 아웃라인을 해주고 이렇게 글씨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요런 텍스트가 살아있는 요런 것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여기 아웃 사이에 뭐 글씨를 넣어주세요, 뭐 AB라는 글씨를 넣어주세요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터라든지 패키지라든지 항상 수정되는 사항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할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아웃라인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텍스트가 살아있는 이 파일을 남겨두지 않으면 수정하기 어렵겠죠. 이 폰트가 무엇인지도 알아내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항상 아웃라인을 하실 때는 이렇게 원본을 남겨두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아웃라인을 만들어주고 저장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작업한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도 똑같은 폰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이 글씨들이 모두 다 굴림체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웃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웃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복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똑같이 지금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복사가 된 거죠.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영문판에서는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글판이니까 윤곽선 만들기 이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씨 형태로 아웃라인이 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단축키가 있고요. 컨트롤 쉬프트 O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윤곽선 만들기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문자를 눌러주시고 윤곽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단축키도 보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글자가 아웃라인이 되면서 이제 그림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쇄소로 넘겨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